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 TV의 한국방송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코스모스 TV에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코스모스 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권익여행 시즌2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어를 비롯해 총 7개국어로 제작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4회 방송에서는 용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남기현 소장님을 모시고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와 해결 방안을 들어보았습니다. 제5회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실태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 이채희라고 합니다. 네, 센터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활동해 오셨던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아무래도 이제 상담센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만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상담뿐만 아니라 일시보호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상담센터에는 상근하고 계시는 이제 외국인 주민, 그러니까 외국인 상담원 선생님이 중국어,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 몽골 이렇게 언어는 이제 항시에 계시고요. 그리고 요일마다 또 출근하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은 러시아, 우즈벡어가 오시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태국어가 오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캄보디아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요일에 맞추어서 저희 쪽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 아동학대 중에서 특별히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 사건,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다문화 가정의 그 아동학대 문제는 선주민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그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제가 경험했던 사례는 이주 여성분이 전부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 같이 거주하면서 한국의 아버지가 전부의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함께 밥을 먹지 않는다든지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엄청 더운 방 안에서 못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대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지원한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이었군요. 그럼 혹시 이와는 반대로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 즉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도 있었을까요? 네, 어머니의 어떤 가해 사건도 사실 굉장히 많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폭력이 엄청 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저희 쪽의 상담 사례는 주로 유기라든지 방임의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유기냐 방임이냐 이렇게 설명하기가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문화 차이로 인해서 오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아이 경우에 이유식을 하는 경우 인스턴트를 많이 해서 아이를 준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보는 입장에서는 방임이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청소를 좀 제대로 잘 안 하시는 경우에 아이의 어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유기나 방임으로 아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학대를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런 사례를 많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의 원인을 꼽기는 정말 어렵고요. 복합적인 이제 원인인데 이게 꼭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 선주민 가정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유사하지 않을까.
아버지의 뭐 내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자라오면서 가지고 갔던 뭐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이 아동 학대가 이제 발생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뭐 원인은 뭐 저희도 따로 발견한 거는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의 원인이 선 주민들의 아동학대에 비해서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태도나 자세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있나요? 네, 문화적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약간 특수성이 또 그 장인 장모를 한국에 초청해서 같이 키우다 보니까 이 양쪽의 문화가 이제 공존하고 그 문화로 인해서 아이 양육 방법에 대해서 서로 많이 이제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에 관해서 이제 아이가 먹는 음식이 한국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데 이제 아버지들이 좀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아동학대다, 아동을 방임했다, 유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을 때 남편은 반대로 아동학대로 이렇게 쌍방으로 신고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나라의 문화가 한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이가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잘 해결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동 자체의 어떤 신체적인 학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경향이 아버지가 엄마를 폭력을 가한 부분을 아이가 그거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칼을 들고 엄마한테 이런 행동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것 역시 신체적인 학대는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정신적인 학대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 아동의 미술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깊은 상처를 벗어나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지원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이제 잘하고 있을 때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정말 이 일을 잘 선택했고 또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어서 아주 기쁨을 느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과 미술 치료를 통해 학대받은 아이를 치유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일단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이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제 당연한 이야기를 하셔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그 남자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아동학대인데?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동학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주민 여러분들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냥 글로서만 뭐 정신적, 신체적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얘기해서는 이분들이 아동학대가 정확하게 뭔가를 명확하게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생활에 비추어서 명확한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인식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하나로 이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뭐 아이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다가 뭐 엉덩이를 이제 만진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추행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얘기하면서 제가 막상 아동학대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아동학대냐 신고하지 마세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아이 아빠가 성추행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성적을 잘못 받아왔을 때 아이의 머리를 지어 박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엉덩이로 발을 찬다든지 이렇게 사소하게 한두 대씩 때리는 부분에 관해서 아동학대라는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사소한 행동들을 다 그냥 양육하면서 훈육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동학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관한 어떤 좀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로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네요. 센터장님께서 지금까지 서울이주 여성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힘드신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가장 큰 애로점은 바로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기간에 대한 오해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끔 이제 남편분이나 시댁 가족들이 기간이 가정 해체를 도와주는 기간이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가정 해체를 도와주는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같이 살기 싫어요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분의 의사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면 저희가 가정 해체의 주범이 되는 거고, 또 아이가 별거인 상황에서 아이가 이제 아버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고 아버지는 너무 아이가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중간에서 아버님 아이가 너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당신들이 못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저희가 아동과 이제 아빠 사이를 뭐 분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말 오해를 많이 하시고 정말 그렇지 않다는 말을 너무 설명하시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저희 기관을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오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쪽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가정 해체 아니면 아동 학대를 했던 가해자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분들을 가해 형벌이라든지 안 좋은 부정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기관에서 지원하는 많은 이제 사례 중에서 사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잘된 지원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근데 1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8개가 잘 되고 2개가 잘못돼서 이게 이제 뭐 민원이 올라가면 그 기간이 어쩜 부정적인 기간으로 이제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한 80% 이상이 좋은 결과를 낳고 있고 또 부부 상담이라든지 가족 상담을 통해서 자녀라든지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가족 해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곳이니까 제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이주여성 상담센터는 가정 해체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곳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센터장님, 저희 코스모스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다문화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정책적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이제 참여가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다문화 쪽은 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긴 인내심을 가지고 그 변화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명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착한 여자는 천당에만 갈 수 있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나쁜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착한 여자는 천당에만 갈 수 있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는데요. 코스모스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이주 여성 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시간을 내주신 이채희 센터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해주신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문제는
다문화 가정이던 아니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발견하신 분들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아동학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1577-1366번 다문화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고민 해결에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이지여성 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님을 모시고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 실태 및 해결 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문화인의 경제활동 차별 실태 및 해결 방안을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